이번에 이제 렌즈 하기 전에 렌즈에서 일어나는 효과가 굴절이거든요. 이 굴절이 뭔지를 먼저 공부할게요. 굴절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을 지나갈 때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해요. 빛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 범위에서 파동도 배우는데 파동도 굴절 현상이 일어나요. 파동도 굴절 현상이 일어나고 빛도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은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굴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동에서의 굴절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제가 잠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굴절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는 속력이 달라집니다. 속력의 변화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파동이 똑딱 하는 동안에 1초 동안에 이만큼씩 이동한다고 할게요. 1초 동안에. 1번 물질에서는 조금 빨라요. 이 정도씩 이동할 거예요. 1초에 이만큼씩 이동할 거예요. 근데 2번 물질에서는 이동 속도가 1초에 이만큼 이동할 거예요. 1초에. 그러면 봅시다. 2번 물질은 1초에 가는 속도가 되게 느리죠. 1번 물질은 1초에 가는 속도가 1초에 많이 가고 1초에 쭉 가니까 속력이 빠른 거, 속력이 느린 거죠. 그러면 이것이 파동이 1초에 이만큼 가서 그 다음 초에 이만큼 갈 거고 그 다음 초에 이제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면 2번 물질의 경계선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파동이 통과를 이렇게 해서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를 예측해 볼 거예요. 먼저 여기는 1초에 같은 1번 물질 안에 가니까 이만큼 가겠죠. 이만큼씩.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딱 도착을 한 거는 얘네는 이렇게 다 도착을 할 거예요. 도착을 할 건데 얘가 이렇게 빨리 가는 동안에 이곳에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밖에 못 가요. 그 소리는 이렇게밖에 못 간다는 뜻이겠네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 얘는 조금밖에 못 가죠. 이렇게 갈 때 조금밖에 못 가고요. 이렇게 갈 때 조금밖에 못 가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밖에 못 가죠. 이렇게. 조금밖에 못 가요. 조금밖에. 이제 간 거를 생각해 보면 얘가 간 코스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얘는 파동이 이 방향으로 갔는데 파동이 이 방향으로 갔어요. 그림을 다시 천천히 그려보면 물결이 1초에 이만큼씩 파동이 이만큼씩 가고 있어요. 이만큼씩. 그래서 가는 방향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2번 물질은 조금밖에 못 가요. 속력이 무척 느려요. 그래서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리게밖에 못 가요. 느리게 갔으면 다음번에 간 코스를 느리게 간 코스로 그려보면 이렇게 꺾인 코스가 나오죠. 파동에서의 굴절은 이런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지나가는 공간에서 1번 물질과 2번 물질에서 공간에서 빛이 지나가는 속력이 달라지거든요. 이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빛이 꺾여요. 그래서 우리는 굴절이라고 할 거예요. 바로 속력의 변화 때문에 생겨요. 근데 이제 이거는 파동을 배운 현재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실제로 빛이 굴절을 먼저 공부하거든요. 굴절이 일어나는 것은 다시 1번 물질과 2번 물질을 생각할 건데 2번 물질은 아까와 똑같이 빛이 좀 느리게 가는 곳, 1번 물질은 빛이 빠르게 가는 곳이라 생각해 봅시다. 빛이 빠르게 가는 곳에서 비스듬하게 입사를 하면 반사 그린 것과 똑같이 법선을 생각할 거예요. 수직의 법선을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1번 물질도 투명하고 2번 물질도 투명하니까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통과한다는 소리는 법선도 아래쪽으로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는 빛이 빠르고 여기는 빛이 느리거든요. 느리다는 소리는 굴절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잘 보면 이제 이게 입사된 빛이고요. 입사된 빛이니까 여기가 입사각이 되겠죠. 근데 이 입사각과 비교해서 굴절각이 생겨요. 이 각도가 굴절각이에요. 이 굴절각은 굴절된 빛과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큰 경우, 굴절각이 작은 경우는
빛의 속도가 느려진 경우에 굴절각이 작아요. 대부분 경우가 1번 물질은 공기나 혹은 진공이고요. 2번 물질은 물이나 혹은 유리예요. 상태를 생각하면 쉬워요. 여기는 공기나 진공, 즉 빛이 방해, 다른 분자나 물질의 방해를 덜 받죠. 근데 물이나 유리는 입자가 많이 있죠. 주변에 아주 많이 있어요. 공기보다. 그러니까 빛의 진행이 방해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빛의 진행이 느리고 이것은 빛의 진행이 빨라요. 근데 사실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이 그림 하나에서 우리는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바로 반사의 법칙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빛은 경계면에서 거울과 비슷하게 반사 효과도 생겨요. 그래서 반사의 법칙이 생겨서 이 각도가 반사각이 돼요. 일반적으로 입사된 빛이 들어오면 입사각을 이루고 입사각과 같이 반사각으로 나가고요. 빛의 속도가 느려진 곳으로 입사를 할 경우에 투명하다면 굴절각이 작게, 입사각보다 작게 굴절시켜서 나가게 돼요. 이게 굴절이 되는 기본 모양이에요. 이 기본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제 굴절 효과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굴절률도 생각해 볼 거예요. 굴절률은 빛이 굴절하는 정도예요. 사실은 빛의 속력의 차이죠. 속력의 비례. 이곳에서의 빛의 속력에 비례해서 여기에 빛의 속력이 어느 정도로 느려지느냐를 하는 게 굴절률이에요. 굴절률 계산 방법은 이곳의 빛의 속도를 굴절률 계산은 1번 물질의 빛의 속도, 다음에 2번 물질의 빛의 속도를 써 여기가 1번 물질 빛의 속력, 여기가 2번 물질 빛의 속력, 이 비로써 굴절률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굴절률 계산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굴절률 계산이 안 나올 거예요. 굴절률이 크다라는 소리는 빛의 속력이 1번 물질이 많이 느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1번 물질에 비해서 보통 진짜의 빛 굴절률은 여기를 진공으로 놓고 계산을 해요. 진공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빛이 느려지냐에 따라서 실제 물질의 굴절률을 구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공식을 알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스넬의 법칙이라는 법칙 하나를 더 배워서 굴절률 계산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굴절이 일어나는 것과 굴절률을 공부했거든요. 이제 다음번 파일에서는 이제 렌즈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굴절 현상들, 어떻게 굴절이 일어나고 그 굴절 효과로 어떻게 상이 보이는지를 공부할 겁니다.